네. 네, 그 저번 주에 그 발표하려다가 못한 DLL 인젝션이고요. 그냥 그냥 연달아서 계속 발표하겠습니다. DLL 인젝션은 그 실행 중인 그 프로세스에 그 DLL 파일을 삽입시켜서 이제 하는 공격 방식이고요. 먼저 DLL을 설명을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동적으로 링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말합니다. 라이브러리는 이제 뭐 프로그램, 그러니까 함수를 이렇게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그 파일을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DLL 파일을 사용한 이유는 이제 원래 실행 파일을,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이든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함수가 매번 필요한 함수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가끔 사용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런 함수를 전부 포함하게 되면 이제 실행 파일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이제 근데 실행 파일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제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어서 이제 동작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느려지니까 그냥 이런 가끔 사용하는 함수를 이제 각각의 DLL 파일로 만든 뒤에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 DLL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이제 실행 파일에 그런 함수를 직접 넣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행 파일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 파일의 크기를 줄여서 이제 하드웨어 리소스를 절약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함수를 각각의 DLL 파일로 만들면은 이제 오류가 났을 경우에 그 뭐고 전체 모든 함수가 다 들어있는 경우는 이제 하나가 오류가 나면은 그 전체를 다시 컴파일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각각 DLL 파일로 만들면은 그 오류가 일어난 파일만 따로 컴파일을 함으로써 이제 뭐 수정도 편하고 관리도 편하고 이렇습니다. 이 DLL 인젝션의 작동 원리는 이제 먼저 이제 스레드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스레드는 먼저 스레드를 말하기 전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은 이제 프로세서가 생성이 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이제 여러 개의 프로세스는 뭐라고 말해야 되지? 한 개의 프로세서가 생성이 되면 그 프로세스는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스레드라는 거는 하나의 함수나 명령어의 실행 파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보통 우리가 뭐고 어셈이나 시언으로 얘기하면 그 한 줄에 그 명령어 그 라인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를 이제 CPU에게 보내면은 이제 그 CPU는 그 스레드에 있는 그 명령어에 맞게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프로세스는 이제 고유의 PID와 핸들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공격하고자 하는 프로세스 내에 스레드를 생성하고 로드 라이브러리 명령어와 DLL 파일 경로를 넣어서 DLL 파일을 불러온 뒤 실행하게 만드는 것이 DLL 인젝션이다 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보통 이제 우리가 평범하게 이제 PID 값은 그냥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프로세스를 보면은 여기는 안 나오는구나.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방금 아까 노트패드를 하나 실행을 시켰는데요. 노트패드를 보면은 여기 PID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PID는 이렇게 쉽게 이제 알아낼 수 있는데 핸들 값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쉽게 못 알아낸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PID 값을 가지고 그 핸들 값을 알아낸 뒤에 이제 그 A의 핸들 값을 가지고 그 A의 코드 빈 공간에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삽입하고 싶은 DLL 파일의 경로를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하고, 지금, 결국 A의 핸들 값을 가지고 A의 프로세스에 스레드를 생성하고, 로드 라이브러리 명령어와 DLL 파일의 경로를 넣는다고 했는데, 원래 이제 그 A의, 프로세스 안에 보면 이제 이 로드 라이브러리의 명령어가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A에 있는 이 로드 라이브러리의 주소를 먼저 알아내고, 그러니까 먼저 여기에 이제 공간을 확보하고 이 경로를 여기 삽입한 다음에 그다음 이 로드 라이브러리 주소를 알아내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것이 이 주소와 여기 이 A 프로그램 안에 있는 이 경로를 같이 조합을 한 다음에 이거를 스레드로 만들어서 CPU에게 넘겨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보낼 때 이 PID를 넣어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일종의 그 명령권자를 이렇게 사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B라는 프로세스에서 CPU에게 스레드를 넘겼는데 이 PID를 A의 PID로 넣어서 보내게 되면 이게 마치 이제 A가 이 스레드를 보낸 것처럼 CPU는 인식을 해서 이제 어쨌든 동작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B에서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A에서 이렇게 동작하게 돼서 결국 이 DLL이 이제 링크되고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시연하는 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총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인젝터, 이젝터, 프로세스 리스트, 모듈 리스트 이렇게 있고요. 먼저 이제 그냥 이게 없다 치고요. 없다 치고 그냥 제가 프로세스 리스트를 먼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찾으면은 이제 이 노트패드라는 프로세스 이름이 있고 PID가 516이라고 나옵니다. 계속 하게 되면 이제 그리고 이제 모듈 리스트를 확인을 하는데요. 모듈 리스트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시험적으로 공격할 이 파일이 테스트 DLL이라고 치면은 이 모듈 리스트 중에서 혹시나 이거랑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은 DLL 인젝션이 잘 안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DLL하고 겹치는 이름이 있는지 한번 일단 그냥 확인을 해주는 거고요. 일단 인젝션을 먼저 하면은 이제 프로세스 번호를 입력해주고 그리고 DLL 파일의 경로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노트패드에 보면 이렇게 테스트 DLL이라고 이렇게 삽입이 됐습니다. 원래 이게 테스트 DLL 파일을 삽입하면 윈도우 명령 여기처럼 요게 떠야 되는데 제가 어디서 이 테스트 DLL 파일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지금 창은 안 뜨고요. 그냥 이렇게 삽입이 됐다는 이걸로 그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여기에 이제 지금 테스트 DLL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젝션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방금 아까 여기에 있던 그 테스트 DLL이 없어졌고요. 다시 한번 모듈 리스트를 확인을 하면 여기에 있던 아까 이쪽에 여기 테스트 DLL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건 아까 그대로고요. PID 확인하고 모듈 리스트 확인하고 DLL 인젝션을 실행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PID 입력하고 경로 입력해주면은 메시지 박스가 출력된다 하는데 전 지금 안 뜨고요.
여기 이제 이젝션 작업을 다시 이제 하면은, 예, 이렇게 뭐 찾는 모듈이 없다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제 아까처럼 제가 그냥 N 입력해가지고 전체 다 뽑으면은, 예, 그 DLL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위쪽에 이제, 예, 이렇게 프로그램처럼 이제 이게 1번이고요. 2번, 3번, 4번이고요. 그 PID,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스 번호를 입력해서 인자로 넘기고 DLL 파일 경로해서 인자로 넘기고요. 이것도 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패스하고요. 먼저 프로세스 리스트, 그러니까 이거 함수인데요. 이걸 제가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이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보시는 게 이제 계속 이해가 편하실 거라 생각돼서 먼저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윈 API 명령하고 이제 프로세스 센트리 32? 예, 아무튼 요 구조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요거 TL help 32.h 요거 헤더를 인클루드를 했고요. 네, 부분적, 그니까 요 부분이 이제 이 프로세스 센트리 32 구조체 선언 후에 이제 프로세스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이고, 예, 여기 프로세스 정보를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여기 프로세스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을 보면은 이제 메인 함수의 인자로 이제 프로세스의 이름을 넘겨주는데 이게 여기 이름을 넘겨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프로세스의 이름을 하거나 없으면 n 그냥 보기도 하는데 이름을 먼저 넘겨줬다고 하면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편하겠구나. 먼저 그냥 프로세스 32 구조체는 프로세스의 정보를 담기 위한 구조체인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32를 이제 이렇게 일단 정의를 P32라고 정의한 다음에 이 P32점 이제 DW 사이즈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여기 이제 DW 사이즈는 이제 바이트 구조체의 크기를 얘기하고 뭐 프로세스 아이디는 이제 프로세스 PID 값이고 CNT 스레드는 프로세스에 시작되는 스레드의 개수 뭐 아무튼 이것저것 있는데 저도 이거를 계속 보긴 봤는데 뭐 자료를 세세하게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냥 MSDN에도 가보면 이런 식으로만 돼 있고 이거를 실제로 해보거나 해서 확실하게 나중에 좀 파헤쳐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이즈 오브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프로세스 센트 32 구조체의 크기를 이제 DW 사이즈 이 변수에다가 일단 넣고요. create tool help 32 snapshot 이 명령어가 있는데 이 명령어는 이제 운영 체제의 정보를 스냅샷으로 찍어서 리턴으로 보내는 명령어이고요. 그 명령어의 인자로 이제 th32 스냅 프로세스를 넣음으로써 프로세스의 정보를 스냅샷으로 찍는다. 이렇게 얘기해 뒀는데 이것도 약간 이 프로세스 32 이제 구조체랑 비슷합니다. 여기도 이게 뭐 스냅샷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이 4개 변수로 인자로 이제 이걸 넣음으로써 이 프로세스를 스냅샷으로 이렇게 찍어서 스냅샷으로 찍어가지고 이 H 프로세스 스냅이라는 이 변수에 이렇게 넣어준 거고요. 이건 구조체, 그리고 여기 이제 바이트 구조체의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마다 크기가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이름하고 뭐 PID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들을 이렇게 하나의 완전 그냥 구조체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해서 쭉쭉 뭐 DB처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구조체 크기만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방금 이제 요 사이즈 오브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넣은 거는 이제 이렇게 뭐 하나씩 자른 거를 이 크기만큼 이렇게 보기 위해서 그냥 사이즈 오브를 이렇게 넘겨준 거고요. 그다음 프로세스의 정보를 스냅샷으로 찍은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 말했구나.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 그러니까 요 크레이트 툴 32 헬프 이걸로 이제 프로세스의 정보를 이렇게 넣어준 거고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그냥 프로세스의 정보만 가지고 있고 이 정보의 이제 크기를 이렇게 재서 넣어줬을 뿐이고요. 그 다음 이제 이 프로세스 32 퍼스트 명령어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 32 퍼스트라는 명령어는 아까 이 H 프로세스 32 스냅이라고 해가지고 이 프로세스 정보를 스냅샷으로 찍은 거를 이제 이쪽 여기 변수에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이 P32라는 이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 DW 사이즈에 들어있는 크기가 이제 한 개의 프로세스 정보만큼 이제 프로세스의 정보를 읽어서 P32 구조체에 이렇게 넣게 됩니다. 구조체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개 있고 여기에서 이 찍은 거를 프로세스 정보를 이렇게 찍은 거를 뭐 여기 이 H 프로세스 스냅에 넣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거를 여기 가지고 와서 다시 이걸로 퍼스트로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프로세스 정보가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를 여기 P32 그러니까 여기 프로세스 센트리 32 구조체에다가 첫 번째 거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이제 여러 개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이제 P32에 넣는 거고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건 프로세스 리스트를 출력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구조체를 넣은 다음에 여기 이제 SZ-exe 파일이 여기 프로세스의 실행 파일 이름이고요. 그 다음 이제 th32 프로세스 id는 이제 여기 프로세스의 PID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입력하게 되면 이제 프로세스 이름이고 PID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프로세스 32 넥스트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퍼스트는 그냥 이제 첫 번째 거를 넣는 거고 넥스트는 이제 한번 넣었으니까 그냥 그 다음 그냥 대충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프로세스 리스트 함수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모듈 리스트 함수를 보면은 요거는 똑같고 요것도 아까 거랑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만 아까는 이제 그 프로세스 센트리 32 구조체였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모듈 엔트리 32의 구조체입니다. 뭐 요것도 요 사이즈의 크기를 해서 여기에 넘겨주고 뭐 여기도 뭐 사이즈나 뭐 모듈 아이디, 프로세스 아이디 뭐 쭉 있습니다. 그 사이즈 오브 명령을 통해서 아까 여기 위에서 여기 했던 대로 모듈 엔트리 구조체 크기를 사이즈 변수에 넣고요. 그 다음 여기 똑같이 create to help 30 스냅샷으로 해서 아까는 여기에서 이제 스냅 프로세스였는데 지금은 이제 스냅 모듈하고 PID를 넘어서 그 특정 프로세스의 모듈 정보를 스냅샷으로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PID가 있으니까 이 PID를 가지고 이제 그 PID 안에 있는
그걸 찾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노트패드에 이제 여기 PID가 있으면 이 PID 안에 있는 이 모듈의 정보를 다 그 구조체에 넣는 거고요. 예, 뭐 이건 모듈 리스트 출력하는 거고, 이제 아까 똑같이 여기도 모듈 32 퍼스트로 해서 첫 번째 거 넣고 이제 출력하고, 모듈 32 넥스트로 해서 출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인젝터 함수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젝터 함수는 그 메인 함수에서 아까 전에 이제 인저로 공격 대상 프로세스의 PID와 DLL 파일을 경로를 보낸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모바일 결제 그 인젝터에서 그 프로세스 번호하고 DLL 파일의 경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먼저 이제 get 모듈 핸들로 이제 커널 32 DLL 파일의 핸들 값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거의 모든 윈도우 실행 파일에서 불러들이는 이제 이 모듈인데요. 이게 모듈에는 여러 가지 명령어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게 이 로드 라이브러리라는 명령어인데요. 이 로드 라이브러리가 DLL 파일을 불러들이는, 실행시키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네, 그런 명령어고요. 이게 뭐고 지금 그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설명드릴 때 여기에 로드 라이브러리가 그러니까 로드 라이브러리 명령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명령어의 주소값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뭐 이 로드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명령어라든지 그 아까 DLL 파일의 경로라든지 이게 뭐고 자기한테 그러니까 B라는 아까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안에도 분명히 로드 라이브러리라는 명령어는 있겠지만 이게 그 따로 공격 대상 그러니까 여기서 노트패드죠. 이 노트패드에서 이제 그 DLL 파일을 불러들이고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이게 작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공격 대상 프로세스 안에서 그 로드 라이브러리 명령하고 그 다음 DLL 파일 경로를 이렇게 직접 이 안에 넣거나 아니면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커널 32 DLL 안에 있는 이 로드 라이브러리의 명령어의 주소값을 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get 모듈 핸들로 이 커널 32 DLL의 핸들 값을 구해서 넣고요. 그 다음 요 get prox address 요걸로 해서 이걸 넣은 거를 그러니까 이 핸들 값인데 요 로드 라이브러리 A라는 이 명령어의 주소 값을 여기에 넣고요. 그리고 원래 아까처럼 그렇다면은 이제 그 PID 그러니까 이 노트패드의 PID를 가지고 이렇게 구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커널 32의 주소값이랑 그다음 라이브러리 그 핸들 값이랑 커널 32의 핸들 값이랑 그 로드 라이브러리의 주소값을 알아낸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거의 모든 프로세스에서 가장 먼저 로드되기 때문에 이 커널 32의 명령어의 주소값은 있는 명령어의 주소값은 대부분 동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자의 프로세스에서 로드 라이브러리 명령어의 주소값을 구해서 공격 대상 프로세스에 넣어도 이게 뭐 거의 100% 내지는 한 뭐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로드 라이브러리는 프로세스의 모듈을 로드한 명령어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넣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DLL의 파일 경로의 문제를 길이를 구하는데요.
이게 길을 구하는 거냐 좀 이따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격 대상 프로세스의 핸들 값을 오픈 프로세스 명령어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여기 넣었던 이 c test.dll 이거고요. 이게 들어가 있는 거 이거 길을 nn으로 구해서 nn str-alien 명령어로 길을 구해서 여기 넣고요. 그 다음 이 오픈 프로세스로 해가지고 핸들 값을 넣고요. 그 핸들 값이 이제 그 여기 virtual unlock ex라는 명령어로 이제 그 메모리에 이제 이게 뭐냐면 특정 프로세스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고 그 주소를 리턴하는 명령어인데 뭐 인자로 확보할 공간의 크기나 공간의 속성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까 그 공격 프로세스의 PID 값이고 뭐 여기 적당한 빈 공간을 만들고요. 그 공간의 크기는 그 아까 여기 이 사이즈 크기대로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메모리 타입은 커밋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메모리의 속성입니다. 속성 뭐 리드 라이트 한마디로 이제 쓰고 지우고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고 여기에 그 리턴 값 그러니까 주소 값을 여기에 넣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 프로세스 메모리로 공격 대상의 프로세스 메모리에 확보한 그 빈 공간의 DLL 파일의 경로를 실제로 이제 입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PID에 여기 그 빈 공간의 주소 그리고 이 경로명이랑 크기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로를 그 프로그램 공격 대상 프로세스 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고요. 그 라이트 프로세스 메모리는 아까 설명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create remote thread 이게 가장 중요한 명령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공격 대상 프로세스에 이제 스레드를 생성하고 로드 라이브러리 명령어의 주소하고 DLL 파일을 경로를 입력한 주소를 넣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공격 대상 프로세스에 생성된 스레드가 CPU로 넘어가서 공격자가 원하는 DLL 파일이 실행되게 됩니다. 먼저 DLL 파일이 링크 또는 삽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전부 DLL 인젝션이 확실히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오픈 프로세스로 이제 DLL을 넣을 프로세스, 한마디로 공격 대상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이제 PID까지 뭐 확인하고 그다음 get 프로스의 어드레스로 DLL을 로드하는 로드 라이브러리 명령어의 주소를 구하고 그 로드 라이브러리 명령어 주소 구하고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고 DLL 그 경로를 메모리 공간에 쓰고 마지막 create remote thread로 인자 아까 여기 명령어의 주소나 DLL 이름을 인제에 넣고 CPU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확실히 그 DLL 인젝션의 순서, 동작 순서고요. 요게 이제 지금 여기까지 DLL 인젝션 설명이었고요. 마지막에 이젝터 함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건 아까 거보다는 조금 쉽다 내지는 좀 편한데요. 왜냐하면 아까는 이제 그 DLL 파일의 경로라든지 뭐 이것저것 그걸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고 뭐 쓰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같은 그러니까 이젝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필요가 없죠. 그냥 이미 뭐고 여기 DLL 파일이 삽입이 돼 있으니까요. 먼저 그 create tool help 32 스냅샷 명령어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모듈의 정보를 스냅샷으로 찍어서 리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는 이제 뭐고 스냅샷 프로세스였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모듈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모듈의 정보를 이쪽으로 넣어서 여기에 first 모듈 32 first로 first로 넣어서
STR-CMP 비교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넣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뭐고 일단 이렇게 넣게 되면 이제 여기 테스트 DLL이라는 파일이 들어갔고 이제 그냥 이젝터를 하는데 아무거나 그냥 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특정 타겟을 빼야 되니까 이제 이름으로써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모듈의 이름으로써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DLL을 이젝트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strcmp로 비교를 하고 계속 이렇게 넘어가고 넥스트 해가지고 찾을 때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듈 엔트리 32 구조체 변수 중에 이제 모드 베이스 ADR이란 변수가 있는데 여기 여기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일단 이건 잠깐 넘어가고요. 여기서 똑같이 이제 아까랑 비슷하게 아까는 이제 로드 라이브러리 그 명령어의 주소를 알아내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프리 라이브러리 명령어의 주소를 알아내는 겁니다. 프리 라이브러리 명령어는 프로세스에 로드된 모듈을 해제하는 명령어고요. 아까 그 로드 라이브러리가 정반대의 개념의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PID 값을 이쪽으로 넣고요. 그러니까 PID 값을 알아내서 이쪽으로 넣고, 그게 아니라 PID 값으로 그 대상 프로세스의 핸들 값을 H 프로세스에 넣고요. 그러니까 핸들 값이고, 여기 이게 프로세스 상에서 모듈된 그 로드의 주소값. 그러니까 아까 계속 넥스트 해가지고 test.dll의 그 모듈의 주소값을 이제 알아내면 여기에 넣고 이제 fp 스레드 이게 이제 이 프리 라이브러리 명령어의 주소값이고요. 그래서 이제 create remote thread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스레드를 생성해가지고 요 명령을 이제 CPU에 보내는 겁니다. 그런 CPU에 보내면은 이제 DLL 파일이 이젝트가 되게 됩니다. 힘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결론이 있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 커널 32 파일의 로드 순서를 바꿔주거나 이렇게 해서 방해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방해 방법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쓸 때 당시만 해도 이걸 완벽하게 막아내는 보안 방책은 없다고 일단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골랐나 봅니다.